네, 여러분 전원 합격을 기원하면서 와인 소믈리에 1강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잘 보고 잘 풀고 잘 찍어서 우리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1번. 다음 중 와인을 테스팅할 때 미각에 속하는 성분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와인 테스팅의 3요소 기억나시죠? 와인 테스팅의 3요소는 시각, 후각, 미각이죠. 네, 시각적인 요소로서는 와인의 색상과 네, 선명도를 봅니다. 그리고 후각에서는 아로마와 부케. 그래서 아로마는 원료에서 나는 향, 부케는 발효와 숙성에서 나는 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후각적인 요소로 하고, 네, 미각적인 요소로는 우리 산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산도만 여기 표시를 해 놨습니다. 네, 산도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주석산이라든가 사과산, 신맛, 주로 신맛이죠. 신맛과 단맛을 우리가 테이스팅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며 높은 알코올 함량을 지닌 드라이한 와인이다. 네. 그리고 특징은 말린 포도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로네라는 와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아마로네는 이탈리아의 그 디오시지 와인, 가장 등급이 높은 디오시지 와인으로서 여기 보시면 말린 포도 보이죠? 이렇게 말린 포도로 만든 명품 와인입니다. 자, 아마로네란 뜻이 달지 않다, 즉 드라이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레드 와인을 만들다가 당분이 모조리 다 발효가 돼서 우연히 드라이한 와인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로네 와인 기억해 두세요. 이탈리아에서 생산되고 알코올 함량이 높고 드라이하다. 그리고 말린 포도로 만들었다. 네, 아마로네 와인입니다. 자, 3번 노블롯, 귀부 와인이죠. 네, 귀부 와인. 귀부 와인을 만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가을 날씨는 이 귀부 포도, 가을에 늦가을에 수확한다 그랬죠.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나고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차가 심하죠. 기온차가 심한 날씨. 그래서 밤에는 얼고 또 낮에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와인이 포도가 건포도처럼 쪼글쪼글 쪼그라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최고의 당도가 높은 스위트 와인을 생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날씨는 아침에 안개가 끼고 낮에는 햇빛이 나는 날씨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인제 아 여러분들 와인 소믈리에 그 교재 문제집 보시면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 쉐리 와인이 주로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쉐리 와인, 네, 스페인. 네, 스페인이죠. 쉐리 와인은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네, 스페인의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5번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에서만 샴페인을 만들어서 네, 그것을 상파뉴 지방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도 샴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네, 바로 끌레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포성 와인을 총칭해서 부르는 것, 즉 스파클링 와인의 총칭을 백무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에서만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하고 상파뉴 지방에서 만든 방식으로 만들지만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을 끌레망,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모두를 다 총칭해서 부르는 것을 백무새라고 합니다. 6번 포도나무 재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충해는 네, 바로 이렇게 좀 징그럽게 생겼죠? 네, 필록세라입니다. 네, 유럽의 포도밭을 초토화시켰던 치명적인 병충해, 바로 이 필록세라입니다. 7번 와인을 침전물로부터 분리해서, 자, 와인을 발효시키다 보면 밑에 침전물이 생기죠.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침전물을 분리해서
깨끗한 통 속에 담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여과라고 하죠. 네, 침전물 제거하는 거 여과라고 하죠. 네. 영어로는 레킹이라고 합니다. 레킹 여과. 8 번. 자, 미국 와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 와인인데 1980년 미국에서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을 따서 만들었죠. 보르도 지역의 품종과 또 보르도 지역의 혼합하는 방식, 네,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만든 와인을 말하고요. 중급 와인입니다. 고급까지는 아니고 중급 와인이고 한 해에 25,000 케이스만 생산되는 와인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네, 메리티지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시 한번 1980년 미국에서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품종과 방식으로 만들었다. 한 해에 25,000 케이스로 한정해서 생산하고 중급 와인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네, 메리티지 와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와인잔의 구조와 명칭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우리 입술이 닿는 부분이죠. 림, 볼, 그다음에 우리 잡는 부분 스템이고요. 제일 아래 받침 부분을 베이스나 또는 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베이스로 부르기도 하고요. 네, 훗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림, 볼, 스템, 베이스입니다. 다음 11번. 야생 효모를 죽이기 위해서 발효 전에 첨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산화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와인의 뒷면, 즉 백라벨을 찍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원료명 나오죠? 원료명에 포도 원액과 그다음에 무수아항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수아항산, 가루하고 산화방지제. 이게 바로 이산화황입니다. 이산화황인데 발효하기 전에 있는 야생 효모를 이제 말하자면 살균하는 거죠. 네, 살균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황의 역할입니다. 자, 이 야생 효모를 그대로 두면 식품에 보존하다가 색깔이 변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 없는 효모를 죽이는 것을 이산화황을 첨가해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포도나무를 재배하기 좋은 지역의 조건은, 자, 이것도 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배수가 잘 되는 곳,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가 물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 과일의 단맛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것이 좋고요. 석회석과 자갈과 모래, 암반 등이 골고루 섞인 토양이 좋습니다. 또 약간 경사진 곳이어야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겠죠. 네, 경사진 곳이 좋고요. 겨울에 날씨가 유동적인 것. 그러니까 낮에는 좀 쨍하니 햇빛이 잘 들고 아침 저녁으로는 또 땅이 얼기도 하는 그렇게 온도가 좀 유동적인 곳이 바람직하다. 매우 비옥한 곳은 오히려 더 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매우 비옥한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13번 프랑스의 와인 등급입니다. 프랑스의 와인 등급 AOC, VDQS, 빈드베이, 빈드따블 이 순서죠. 자, AOC는 원산지 통제 명칭, VDQS, 빈드베이, 빈드따블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빈드따블이 이제 가장 낮은 등급에서 테이블에서 일반적으로 부담 없이 이제 가정에서 가장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등급이 바로 빈드따블 등급입니다. 다음 중 와인을 서비스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와인을 서비스하는 순서 또는 와인을 뭐 테스트하는 순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좀 가벼운 와인을 먼저 마시죠. 그리고 좀 무거운 와인을 좀 뒤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자, 영 와인 먼저 마시고 그다음 올드 와인을 하는 것이 좋다. 자, 영 와인이라고 하면 숙성을 오래 하지 않은 와인이에요. 이제 풋풋한 와인. 네, 풋풋한 와인에서 그다음에 올드 와인으로 묵직한 느낌의 올드 와인.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에서 레드 와인으로 좀 가볍고 신선한 화이트 와인에서 좀 묵직한 레드 와인 순서로. 그리고 드라이 와인에서 스위트한 와인 순서로. 그다음에 차가운 와인에서 시러운 와인으로. 차가운 와인이 보통 화이트 와인이죠. 차가운 와인이 보통 화이트 와인이고 시러운 상태로 마시는 게 레드 와인이죠. 자, 그리고
보통 와인에서 고급 와인. 네, 이 순서로 서비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와인의 골격을 구성하는 포도 성분은 탄닌 성분. 탄닌 성분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성분으로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자, 와인의 골격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네, 탄닌 성분이 많을수록 와인이 묵직하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네, 다음 중 포도 재배가 가능한 지리적인 위치는 남북이 30에서 50도 사이고요. 평균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17번. 와인 테이스팅에 있어서 후각적 관찰 요소는 무엇인가? 자, 아까 했었죠? 네, 시각에서는 색상과 선명도, 네, 후각에서는 아로마와 부케입니다. 다음 18번. 이태리 토스카나 지역의 키안티 와인에 사용되는 품종입니다. 자, 이태리는 지금 옆에가 이태리 지도고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토스카나 지역이 가장 유명한데 특히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키안티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키안티 와인은 주로 산지오 베세라는 품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밖에 알레아티코, 베르나차, 말바지아 등도 사용하고 있는데 네, 람브루스코라는 품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토스카나 지역의 끼안띠 와인이고 품종은 산지오 베세다. 알레아디고, 베르나차, 말바지아라는 품종도 사용한다. 람브루스코라는 품종은 사용하지 않는다. 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9번입니다. 샴페인의 양조 과정 중에 코르크 밀봉선에 와인과 감미 조정액을 채우는 과정은 자, 샴페인의 양조 과정 여러분 기억나시죠? 2차 발효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샴페인의 침전물을 아래로 보내기 위해서 병 돌리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침전물을 아래로 모으기 위해서 병 돌리는 과정을 르미아주라고 했고 아래로 모인 그 침전물을 없애는 거, 아래로 모인 침전물을 급속 냉각시켜서 일시에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데고르 주망이라고 했죠. 데고르 주망. 자, 그러면은 이 효모 침전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와인 양이 줄어들죠. 그죠? 그 줄어든 양을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그 줄어든 양을 와인과 감미 조정액으로 채워주는 것을 도자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봤던 영상에서 우리 그 배우가 오크통에서 증발된 그 포도 와인 증발된 만큼 와인을 채워주는 과정을 보신 적 기억나시죠? 네, 그것을 도자즈라고 합니다. 네, 다음 20번 푸이쁨의 와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푸이쁨의 와인은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즐겨 마셨다고 해서 유명한 와인인데요. 여기 같이 루가 있죠. 루이 16세고 루아르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루이 16세 루아르. 네, 루아르 지역에서 만듭니다. 품종은 소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으로 만드는데 이 품종은 석회질이 풍부한 토양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뿌이붐의 와인, 루이 16세의 왕비가 즐겨 마셨다. 네, 루아르 지방에서 만든다. 품종은 소비뇽 블랑이다. 석회질이 풍부한 토양에서 만든다. 자,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네, 화이트 와인의 품종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화이트 와인의 품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리즐링, 피노블랑,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가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품종 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뒤에 블랑이 붙으면 왠지 블랙일 것 같은데 그 반대다, 화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백은 레드 와인의 품종입니다. 말백은 이태리나 아니면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레드 와인 품종입니다.
자, 다음 23번입니다. 클라렛이란 어떤 와인을 가리키는가? 네, 클라렛은 이 클라렛이라는 뜻 자체가 이미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드 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23번. 레드 와인 양조 시 1차 발효의 적정 온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차 발효의 적정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입니다. 다음 24번. 마세라시온 카르보닉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카르보닉 자체가 이산화탄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카르보닉. 그래서 분쇄되지 않은 포도 열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포도를 껍질째, 어, 압착하거나 누르지 않고 그냥 껍질째 포도를 어, 그대로 발효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분쇄되지 않은 포도 열매가 이산화탄소로 덮인 채 발효되는 것. 좀 어려운데 껍질째 발효하는 거다. 그리고 이 카보닉이 이산화탄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포도나무 재배에 적합한 조건은 네, 북방 30에서 50도, 평균 기온은 10에서 20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고 연간 강우량이 최소 1000mm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네, 1000mm 이하인 조건이고요. 1000mm 이상이 되면 너무 많이 오죠. 그러면 포도가 썩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도 연간 강우량은 400에서 1000mm 사이입니다. 다음 알자스 지방의 주요 품종은 리즐링, 무스카, 게브르츠 트라미너, 실바너, 슈냉블랑 등이 있고요. 슈냉블랑은 아닙니다. 슈냉블랑은 루아르 지역에 생산하고 있고요. 리즐링, 무스카, 게브르츠 트라미너, 실바너까지 네, 이 품종이 바로 알자스 지방의 주요 품종입니다. 다음 까베르네 쇼비뇽에 대한 설명입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은 어느 기후에서나 잘 자르는 가장 뛰어난 그런 품종이죠. 또 각 지역의 최상급의 레드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이태리, 호주, 남아프리카, 칠레, 미국 등 전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잘 만들어내는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고요. 애칭이 있네요. 애칭이 캡. 네, 카베르네 쇼비뇽을 줄여서 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28번. 사과를 원료로 만들어진 브랜디는 무엇인가? 칼바두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칼바두스 라벨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실습실에 또 칼바두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꼬냑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칼바두스를 잘못 가져오기도 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칼바두스라고 써 있죠. 네, 칼바두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을 프랑스의 지역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칼바두스는 사과를 원료로 만들어진 브랜디입니다. 자, 29번 샴페인을 생산하는 포도 품종은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샤르도네 같은 품종이 있고요. 이 품종을 골고루 이제 블렌딩을 해서 샴페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30번 포도를 압즙하지 않고 얻어지는 주스. 즉 포도를 이제 억지로 쥐어 짜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만들어지는 즙을 말하는데요. 그걸 주스드 굿드라고 하네요. 여러분 왜 과일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게 좀 물러져서 흘러나오기도 하죠. 네, 그것을 주스드 굿드라고 합니다. 다음 31번 보졸레 누보에 대해 설명해라. 자, 옆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 보졸레 누보인데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 0시를 기해서 전 세계에서 일제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병 모양이 굉장히 화려하죠. 네. 약 한 달 좀 넘는 기간 판매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아니면 판매가 할 수 없고요.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그 해의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만 마시기 때문에 요 시기에 반짝 나오는 와인이죠. 그래서 병 모양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작년도 보졸레 누보입니다. 자, 제가 햇김치 겉절이 말씀 많이 드렸죠. 보졸레 지역의 햇 포도주이고 포도 품종은 가메라는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함유량은 13% 정도로 높지 않죠. 높지 않고 5g 미만의 산도와 2g 미만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와인 병입 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뿌연 불순물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제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파이닝이라고 하고요. 파이닝이 바로 정제라는 뜻입니다. 33번 맥주의 제조 과정에서 상면 발효의 맥주로 유명한 곳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와인 소믈리에 시험인데 이제 가끔 한두 문제씩 이렇게 다른 주류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렵진 않죠, 여러분? 상면 발효 맥주, 영국. 네, 배웠죠? 영국의 에일 맥주, 대표적인 상면 발효 맥주입니다. 다음 34번. 일반적으로 레드와인을 양조할 때 침용 과정의 시간을 좀 오래 갖기도 하는데요. 침용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껍질을 으깨는 상태죠. 껍질을 이렇게 으깨는 상태를 하는데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 껍질에 있는 탄닌과 색소가 더 많이 추출되겠죠. 네, 다음 35번입니다. 와인 양조 시 와인의 맛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포도 품종입니다. 네, 다음 36번입니다. 또 새로운 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뿌이뿌메라는 와인 봤었고요. 이번에는 샤또네프 디파프라는 와인입니다. 자, 이 와인은 새로운 교황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라벨 보시면 여기 성 모양 보이시죠? 이게 새로운 교황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뿌이쁨에는 루아르 지역이었고요. 샤또네프 디파프는 론 지역에서 유명한 와인입니다. 네, 특징적으로 깊은 색상과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품종, 13가지 품종을 혼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또 아니다. 100% 그루나슈라고 하는 품종으로만 만든 와인도 있습니다. 요 샤토네프 디파프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샤토네프 디파프였습니다. 자, 다음 37번입니다. 럼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은 어디인가? 럼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증류주 중에서 위스키, 브랜디, 진, 보드카, 럼, 데킬라 할 때 그 럼이죠. 럼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은 네, 자메이카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호주 와인이 최초로 재배된 지역은 어디인가? 네, 헌터밸리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이제 밸리가 좀 많이 나오죠. 네, 미국에서도 어, 나파밸리 나오죠? 네, 밸리는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39번. 프랑스의 스위트 화이트 와인 생산 지역은 네, 스위트 와인으로 유명한 화이트 와인 생산 지역은 소테른과 바르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외울 때 금의 그라브 메도 생테밀리옹 포무를 그다음에 소바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네, 소테린과 바르삭 지역이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자, 40번 보르도의 유명 생산 지역은 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라브 여기 그라브 그다음에 여기가 다 메도, 네, 뽀무롤, 생테밀리오, 네, 소테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 봐두세요. 바로 이 보르도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강이 지롱드 강이죠. 이 강을 중심으로 또 뭐 좌안이냐 우안이냐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지론드 강을 사이에 두고 왼쪽이 이제 메도, 그라브, 소테른 지역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포무롤과 여기 생떼밀리옥이 있습니다. 포무롤과 생떼밀리옥 위치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41번 호주의 주요 와인 산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 지도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네, 빅토리아 여기 빨간 지역이 호주 와인 생산 지역이고요. 빅토리아가 요 아래 여기입니다. 빅토리아 지역. 그다음에 여기가 뉴사우스 웨일즈 지역. 그다음에 남호주죠.
남호주, 서호주 예, 있고요. 동쪽 동호주는 없네요. 이쪽에 조금 있는 붉은 지역에 있긴 한데, 네, 주요 산지로 동부 오스트레일리아를 보다는 예, 이 지역을 들곤 합니다. 다시 한번 빅토리아, 그다음에 뉴사우스 웨일즈, 그다음에 남호주, 서호주, 네, 이 지역이 호주의 주요 와인 산지입니다. 독일 최대의 재배 품종은 무엇인가? 아, 여러분 가장 좀 쉬운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네, 리즐링입니다. 43번.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와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네토라는 DOC 와인, 베네토 지역의 DOC 와인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베네토, 소아베. 네,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렇게 연결해서 외워주세요. 네, 베네토 지역의 DOC 와인은 소아베입니다. 소아베. 네, 소아베, 베네토. 이렇게 연결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44번. 이탈리아의 DOC 및 DOCG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피에몬테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의 생산, 여기도 베네토 있고요. 또 생산 지역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DOC랑 DOCG가 많이 생산되는 곳은 피에몬테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는 네, 이 지역이 있습니다. 네, 다음 45번. 쉐리는 언제 주정 강화가 되는가? 쉐리 기억나시죠? 네, 샴페인의 스페인. 네, 스페인의 주정 강화 와인으로 쉐리를 들 수가 있는데 발효가 끝난 후에 무엇을 붓죠? 네, 바로 브랜디를 부어줍니다. 브랜디를 부어주는 것이 쉐리 와인이죠. 네, 참고로 여러분 포르투갈에 포트 있었죠? 네, 포트는 발효 중간에 주정 강화를 해요. 발효를 하는 중간에 브랜디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단맛이 강하고 쉐리는 발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브랜디를 넣기 때문에 단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쉐리는 식전에 마시고 포트와인은 식후에 마시죠. 다음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는 균이죠, 균. 이 균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바로 귀부 와인입니다. 귀부 와인. 지금 아까도 나왔었죠? 네, 귀부 와인을 만드는 균은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는 균으로 네, 포도를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그 후에 곰팡이가 생기죠. 네, 귀족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곰팡이인데 너무나 도움되는 곰팡이죠. 네, 그리고 노블랏, 귀부 와인 가격이 또 고가이기 때문에 귀족 곰팡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이 프랑스의 유명 와인 지역이 아닌 곳은 그래서 샤토 페트리스, 로마네 꽁티, 샤토 디겜, 샤토 오브리옹이 나왔는데요. 로마네 꽁티하고 샤또 오브리옹은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소개했던 지역이고요. 샤또 디겜은 아까 했던 소테른, 보르도의 소테른 지역에 가장 스위트한 와인, 최고급 스위트한 와인이 이 샤또 디겜입니다. 자, 키안티를 물어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키안티는 이탈리아의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키안티를 보시면 키안티는 이탈리아였지라고 기억하시면 아마 이 문제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프랑스의 유명 와인 지역 샤또 페트리스, 로마네 꽁띠, 샤또 디겜, 샤또 오브리옹 그리고 키안티는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강 와인 소믈리에 1강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좀 많이 어려우셨을까요?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복해서 보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얻길 바라고요. 다음 또 제가 2강 준비해서 2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